안녕하세요, 여러분. 독일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맥주, 축구, 자동차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진짜 충격과 공포의 명소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독일식 사우나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건 문화 충격 100% 보장 콘텐츠예요. 아니, 사우나가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여러분은 곧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그림이구나 하는 생각을 머릿속에 그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그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일 여행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 베드라는 단어가 붙은 도시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베드?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독일어 베드는 바트라고 읽고 영어의 베드와는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영어로 쓰자면 베스, 즉 목욕이나 온천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바덴바덴 같은 도시는 말 그대로 목욕이라는 뜻으로 온천이 정말 유명한 곳이죠. 네, 이름부터가 물 맛집 인증서인 셈입니다. 사실 독일 전역에는 지명에 이 바트가 붙은 크고 작은 도시들이 엄청 많습니다. 바트 라이에날, 바트 키싱겐, 바트 홈부르크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모든 도시들이 온천이나 스파 문화로 유명한 곳들이에요. 독일인들은 정말 오래전부터 온천과 사우나 문화를 즐겨왔습니다. 로마 시대부터 시작된 이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면서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발전해온 거죠. 그런데 잠시만요. 우리나라 어딘가에서 나오는 광천수가 세계 3대 광천수 가운데 하나라고 홍보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미국의 어디, 또 영국의 어디와 함께 세계 3대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세계 3대 광천수라고 주장하는 곳들을 다 세어보면 10개도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세계 광천수학회라는 곳에서 선정했다고 하는 공식적인 세계 3대 광천수라는 건 있지도 않아요. 이쯤 되면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대국민 구라 마케팅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독일의 온천들은 정말 다릅니다. 천연 온천수의 품질도 뛰어나고 무엇보다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문화의 핵심이 바로 사우나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독일 사우나는 남녀 혼탕입니다. 어머, 진짜요? 네, 진짜입니다. 가봤냐고요? 네, 가봤습니다. 제가 살았던 독일 남부 슈투트가르트의 바트칸슈타트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대형 사우나가 있었어요. 아니, 사우나라기보다는 복합 물놀이 시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시설에 일부러 사우나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의 초대형 찜질방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우나는 남녀가 공용으로 사용하고요. 다만 씻는 공간은 남녀가 구분되어 있어요. 하지만 사우나 공간은 노텍스타일 존, 즉 수건조차 몸에 두르면 안됩니다. 수건을 두른다고 해서 경찰이 와서 잡아가는 건 아니지만 독일인들의 시선이 아주 따가워집니다. 쟤 뭐야? 내 건 보고 지 건 왜 안 보여줘? 이런 느낌이랄까요?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하지만 직접 가보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벗고 사우나를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한 건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더 어색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독일 사우나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핀란드식 드라이 사우나, 스팀 사우나, 바이오 사우나, 인프라레드 사우나 등등. 온도도 60도부터 100도까지 다양하고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온도와 습도의 사우나를 골라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우나 안에서는 정말 조용해요. 대화를 하더라도 아주 작은 소리로 하고 대부분은 그냥 조용히 앉아서 땀을 흘립니다. 이것도 그들만의 에티켓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압권은 사우나 마이스터라는 존재입니다. 우리나라 찜질방처럼 무슨 사우나에서 여러가지 사우나실이 있다고 했는데요. 안내판에는 사우나 마이스터의 동선이 게시되어 있어요. 이 시간표를 보고 사람들은 마이스터가 들어오기로 계획되어 있는 사우나실에 미리 앉아서 기다립니다. 이 사람이 등장하면 전라의 남녀노소가 빼곡히 앉아서 환호성을 지르죠. 마이스터는 나무로 짠 커다란 양동이와 국자를 들고 등장합니다. 그 넓은 사우나 안에서 유일하게 뭐라도 걸치고 있는 사람이죠. 자기가 들고 온 양동이를 가리키며 한참을 독일어로 떠들어대는데 아마도 그 양동이에 담긴 액체의 성분과 효능을 설명하는 거겠죠. 그리고 뜨겁게 달궈진 커다란 맥반석 비슷한 돌덩이에다 그 액체를 국자로 붓죠. 엄청난 증기가 폭발적으로 올라옵니다. 그 다음이 진짜 볼거리예요. 마이스터는 엄청나게 큰 수건을 깃발처럼 휘두르면서 그 뜨거운 증기를 관중들에게 전달합니다. 마치 태극기를 펄럭이는 독립투사 같은 비장함마저 엿보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날려주는 증기를 온몸으로 만끽하기 위해 마이스터의 수건이 자기 앞에서 펄럭일 때 벌떡 일어나서 두 손을 힘차게 들었다가 앉습니다. 마치 야구장에서 파도타기 응원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차이점은 모든 사람이 벗고 있다는 것이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우나 마이스터는 단순히 증기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각자 자신만의 스타일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마이스터는 유머러스하게, 어떤 마이스터는 진지하게 세션을 진행하죠. 그리고 마이스터가 사용하는 액체도 다양해요. 유칼립투스, 라벤더, 민트 등의 아로마 오일을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맥주나 와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각각의 향과 성분이 다른 효과를 준다고 해요. 사우나 안에는 커플로 보이는 남녀는 물론이고 엄마, 아빠, 아들, 딸로 보이는 가족도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손녀를 데리고 온 경우도 있었는데요. 날씨 추운 겨울에는 퇴근 후 직장 동료들끼리도 같이 즐기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혼육 사우나를 왜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을까요? 그건 바로 독일의 FKK 문화, 즉 나체주의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FKK는 프라이케르포쿨투르의 줄임말로 직역하면 자유로운 몸 문화예요. 옷 따위 벗어던지고 자연 그대로 살자는 철학이죠. 그러니까 사우나에서 옷을 입는 게 오히려 예의 없는 행동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이 FKK 문화는 19세기 말부터 독일에서 시작되었어요. 당시 산업화로 인해 도시에서 살게 된 사람들이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면서 생겨난 문화죠. 자연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옷도 벗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동독 시절에는 이 문화가 더욱 발달했어요.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었지만 나체주의만큼은 허용되었거든요. 오히려 서구 문화와 구별되는 동독만의 특별한 문화로 여겨지기도 했죠. 통일 이후에도 이 문화는 계속 이어져 내려왔고 지금은 독일 전역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벗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연스러움과 평등함을 추구하는 철학적인 바탕이 있는 거죠. 그래서인지 사우나를 이용할 때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우나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샤워를 해야 해요. 그리고 사우나 안에서는 반드시 수건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앉거나 누워야 합니다. 대형 수건은 챙겨서 가거나 입장권 살 때 유료로 대여할 수도 있어요. 이 수건의 용도는 몸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땀이 바닥에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한 겁니다. 사우나 안에서는 큰 소리로 대화하면 안 됩니다. 조용히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거든요. 핸드폰 사용도 당연히 금지고요.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은 절대 금물입니다. 사우나에서 나올 때는 천천히 나와야 해요. 급하게 움직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온 후에는 찬물로 샤워를 하거나 찬물 풀에 들어가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휴식 시간도 중요해요. 사우나와 찬물 샤워를 반복한 후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보통 15-20분 정도 휴식을 취하죠. 이때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시설마다 조금 다를 수 있긴 한데 제가 갔던 곳에서는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지 말고 남을 응시하지 말라고 되어 있었어요. 무심코 눈길이 갈 수는 있겠지만 특정인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오래 쳐다보지 말란 거죠. 그리고 이 사우나 단지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낮에는 멀쩡한 국제 규격의 수영장이지만 저녁 시간이 되면 19금 공간으로 변신하죠. 성인 남녀가 전부 맨몸으로 수영을 즐깁니다. 여기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을 쓰기 때문에 도수가 들어간 물안경이 있긴 있었는데 이걸 써도 되나? 뭔가를 더 잘 보기 위해서라면 고결하고 순수한 FKK 정신에 어긋난다는 양심의 찔림과 더불어 다 벗었는데 달랑 물안경만 쓰고 있으면 꼴이 굉장히 우스울 것 같아서 뭔가 좀 덜 보이더라도 물안경은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영 모자를 쓰는 사람들은 있더군요. 굉장히 특이해 보였습니다. 혹시 상상이 가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전과 위생을 위한 최소한의 장비는 허용된다고 하는데요. 수영복은 절대 안됩니다. 이런 성인 수영 시간에는 보통 조명도 조금 어둡게 하고 음악도 더 차분하게 틀어줍니다.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죠. 마치 다른 공간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아이들은 절대 출입할 수 없습니다. 18세 이상만 들어갈 수 있어요. 독일인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선을 긋죠. 독일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사우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핀란드식 사우나예요. 온도는 80에서 100도 정도이고 습도는 낮습니다. 여기에 물을 부어서 습도를 조절하죠. 바이오 사우나는 온도가 조금 낮아요. 60에서 70도 정도이고 습도는 조금 높습니다. 초보자들이나 오래 있고 싶은 사람들에게 좋죠. 스팀 사우나는 습도가 매우 높습니다. 온도는 45에서 50도 정도로 낮지만 습도가 거의 100%에 가까워요.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인프라레드 사우나는 적외선을 이용합니다. 공기 온도는 낮지만 적외선이 몸을 직접 따뜻하게 해줘요. 관절염이나 근육통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아로마 사우나도 있어요. 다양한 향을 첨가해서 아로마 테라피 효과를 주는 거죠. 라벤더, 유칼립투스, 민트 등 다양한 향을 사용합니다. 독일의 많은 사우나 시설들은 단순히 사우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온천과 스파가 함께 있어요. 뜨거운 온천에서 몸을 데운 후에 사우나로 가고 다시 찬물 풀로 가고 그 다음에는 마사지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즐길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진짜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가 나와요. 황성분이 들어있어서 온몸이 매끄러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피부병이나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치료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마사지도 다양합니다. 일반적인 스웨디시 마사지부터 시작해서 아유르베다 마사지, 태국 마사지, 핫스톤 마사지 등등 정말 많은 종류의 마사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는 패키지도 있습니다.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있으면서 사우나도 하고 온천도 하고 마사지도 받고 식사도 하고 정말 힐링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처음 독일 사우나를 경험하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문화적 충격을 받습니다. 특히 아시아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욕탕에서도 수건으로 가리면서 다니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다 보여줘야 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러웠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죠. 옷이라는 사회적 장벽이 없어지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독일인들은 이런 외국인들의 반응을 잘 이해해줍니다. 처음에 어색해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강요하지도 않아요. 다만 규칙은 지켜달라고 하죠. 사우나 안에서는 반드시 벗어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독일인들은 이 문화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자연스럽고 건강하고 평등한 문화라고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를 폄하하거나 이상하게 보면 기분 나빠하죠. 처음 독일 사우나를 갔을 때 저도 정말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몰래 야한 동영상을 보다가 걸린 기분이랄까요? 물론 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말이죠. 볼 때는 대놓고 봤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그들의 문화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이상하게 볼 게 아니라 이게 자유로운 몸 문화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독일의 사우나 문화는 단순히 몸을 씻고 땀을 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연과 하나가 되고 사회적 지위나 외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해지는 공간인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몸도 마음도 정말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독일 사우나 한 번쯤 체험해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상상만으로도 충분하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독일 사우나를 경험해본 분이 계시다면 그때의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처음에 어떤 기분이었는지 어떻게 적응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는 또 다른 독일의 숨겨진 명소나 문화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